오늘부터 이제 교과서 내용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온라인 수업 때에는 뉴턴에 대한 얘기로 그냥 1단원 소개를 조금 한 거고요. 본격적인 내용은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보면 여기에 이제 차시 위에 교과서 관련 페이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단원을 한번 보면 이 역학과 에너지 단원이 1학기 동안 우리가 계속 다룰 부분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 중단원 1 힘과 운동이 중간고사 범위라고 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오늘 이제 변이 속도, 가속도와 같이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물리량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걸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과 운동 방향 이 두 개의 관계에 따라서 운동을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운동이란 무엇이냐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물체에서 운동이라고 하면 위치가 바뀌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아마 동영상을 들은 학생들은 기억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물리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위치가 바뀌면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의 변화를 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다음 이러한 물체의 위치 변화를 이제 정량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몇 가지 물리량들을 오늘 정의를 내릴 건데, 한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이동거리와 변이 그리고 속력과 속도에 관한 예시로 이런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0초, 1초, 2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2초인 순간에 어떤 물체가 요 좌표축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3m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2초인 순간 여기를 지나서 쭉 갔다가 6초인 순간 플러스 4m인 위치에 위치했다가요. 방향을 틀어서 쭉 가가지고 8초인 순간에 플러스 2m인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운동한 거죠. 이렇게 운동을 한 겁니다. 이때 요 2초인 순간을 처음이라고 우리가 일단 놔둘 거예요. 처음. 그리고 8초인 순간을 나중이라고 두고 요 2초에서 8초까지의 운동에 대해서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직선 운동입니다. 직선 운동. 그래서 이제 좌표축에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우선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물체의 위치가 얼마만큼 바뀌었느냐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단위가 길이의 단위가 됩니다. 일단 요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둘 다 단위가 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조금 다른데요. 이동거리부터 먼저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예를 가지고 이 운동에서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구해볼게요. 2초에서 8초 동안입니다. 그러면 얘가 2초에서 8초 동안 이만큼 이동했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의 총 길이가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m 이동했죠. 따라서 2에서 8초 동안에 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9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는 9m가 되겠고요.
요 이동 거리는 크기만 있습니다. 방향은 없습니다. 지금도 뭐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 그러니까 특정 방향을 이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물리량이 있는데 변위가 있습니다. 변위. 요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의자를 보통 빼고 그냥 위치 변화량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이걸 줄여서 위변하면 뭔가 똑같죠? 네. 이게 이런 게 짜여진 각본인데요. 반응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짜여진 거니까 그래서 거꾸로 바꿔가지고 변이 뭐 이렇게 합니다. 농담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지는 저도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물리에서 앞으로 계속 변화량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텐데, 이 변화량은 앞에 있는 물리량 있죠? 요거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치 변화량이니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되겠습니다.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위치 변화량이니까 위치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는 이동거리하고 또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변이는 크기만 있지 않고 방향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크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크기부터. 크기는 변이의 크기는 처음 위치 2초일 때 위치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나중 위치 8초일 때 위치가 되겠죠. 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가 변이의 크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러분 그 수학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보통 배우죠. 네. 그 두 좌표를 빼면 되죠. 네. 그래서 나중 위치 빼기, 그러니까 변이의 정의대로 하면 돼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하면 되는데, 이때 나중 위치는 8초일 때 위치죠. 8초일 때 위치니까 플러스 2입니다.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 처음 위치는 2초일 때 위치로 정했었죠. 2초일 때 위치는 얼마고?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5m가 되죠. 하필 이 경우에는 플러스가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절대값으로 그냥 크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직선 거리이기도 하죠. 요게 지금 처음 위치고요. 요게 나중 위치인데, 요 직선 거리 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m 맞죠? 네. 그래서 요 변이의 크기는 5m고요. 방향은 구하기 쉬워요. 그냥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방향이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 그래서 요거를 뭐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이 안 배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 오른쪽으로 화살표로 저는 그냥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까지 다 얘기해야지 변이를 완전하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이동거리 변이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서 B로 이제 위치를 바꾸면 이제 운동을 한 게 되는 건데, 위치를 바꾸는 방법은 무한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뭐 요렇게 가는 경로 1이 있고요, 요렇게 가는 경로 2가 있고, 요렇게 가는 경로 3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이동 거리는 다 다릅니다. 이동 거리는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니까 요 파란색 길이가 이동 거리가 됩니다. 각각의. 이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고 크기만 있고요. 반면에 경로 1, 2, 3 모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죠? 따라서 변이는 다 똑같습니다. 변이는 요 주황색 화살표로 표현이 되고, 크기는 요 길이고 직선 길이고 방향은 요 방향이 됩니다. 요게 이제 이동 거리하고 변이가 되겠습니다. 이동 거리하고 변이는 이제 물체가 얼만큼 운동했느냐에 해당하는 뭐 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물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물리량이 있는데 그거는 얼마나 빨리 위치가 바뀌냐가 됩니다. 스피드하고 관련된 거죠.
그게 속력과 속도입니다. 속력과 속도. 속력과 속도는 일단 정의부터 내려보면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1초 동안의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이렇게 되겠고요. 속도는 라임을 맞춰보면 변이 나누기 시간 되겠죠. 이동거리 변이 위에서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단위가 미터고 시간은 단위가 초입니다. 세컨드. 그래서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얼마나 빨리 위치가 바뀌느냐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아주 빨리 잠드네요. 5분 넘었네. 쌍방과실. 아니다. 안 자네. 미안합니다. 오해했네. 자, 속력과 속도 한번 구해 볼 텐데, 근데 속력하고 속도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순간이란 말이 보통 생략된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냥 속력이라고 하면 순간 속력, 그냥 속도라고 하면 순간 속도를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짧은 시간을 측정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이렇게 한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변이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그 말고 또 평균 속력,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앞서 우리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2초에서 8초까지는 순간이 아니죠. 6초라는 긴 시간 동안이잖아요. 그럼 2초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하면 되겠고요.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이 하면 됩니다. 그럼 위 예시로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 전체 이동거리는 몇 미터였나? 9미터였죠. 단위는 뭐 맨 마지막에 쓸게요. 총 걸린 시간은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하면 됩니다. 6초가 걸렸죠. 이렇게 하면 6분의 9니까 2분의 3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균 속력이 저 위에 있는 예시로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초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변이는 한 번 더 써볼게요. 변이는 나중 이치 빼기 처음 이치거든요. 나중 이치 빼기 처음 이치. 나중 이치가 2였죠. 처음 이치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또 걸린 시간은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8초 빼기 2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크기를 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6분의 5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고, 이렇게 하면 완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둘 다 크기만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크기만 있습니다. 근데 얘는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양을 크기만 있는 양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도 크기와 방향이 다 있습니다. 방향은 변이 방향하고 같고요. 따라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인 요 오른쪽 방향이 요 평균 속도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이동거리나 변이는요 보통 그 S로 표기를 많이 하고요, 혹은 X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X, Y로 표기하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고, 속력과 속도는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라고 하고요, 속도는 영어로 벨로시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통 우리가 속도라는 개념을 더 잘 써요. 그래서 V로 보통 나타냅니다. 속력과 속도는 V. 나중에 전압 V하고 헷갈려가지고 저는 그 속도 할 때는 소문자 필기체 V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그래프는 생략할게요. 설명 나중에 그래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합시다. 찝찝하네 안 하려니까. 요게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는 직선 운동만 다룰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이 이제 이 그래프 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눕혀서 그려볼게요. 축을 세워보면 요게 이제 그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원점이고 여기 S1을 나타내는 위치고 여기 S2를 나타내는 위치라고 하면 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어떻게 운동하냐면 그냥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이렇게 운동하는데 각 시간마다 위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빨리 움직이고요. 이때는 좀 위치가 그대로죠. 이때는 잠깐 멈춰 있다가 다시 또 빨리 움직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이제 운동이 직선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A 위치고 여기가 B 위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요 아주 짧은 순간에 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가 위치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에 그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접선의 기울기 하면 t1일 때의 순간 속도가 되고요. 순간 속도. 근데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게 아까 위에서 예시로 치면 뭐 2초에서 8초까지라고 하면 2초에서 8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거든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따라서 요 기울기는 평균 속도가 됩니다. T1에서 T2 동안에. 요거는 다음에 그래프 할 때 다시 할게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명확하게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추 많이 했는데요. 이제 물체의 위치가 얼만큼 바뀌었느냐하고 물체의 위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에 대해서 했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물체의 운동을 다 안다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뭘 더 알아야 되냐면은 물체의 위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까지 알면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이제 영어로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보통 A로 표기를 많이 하고요.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 변화량을 으자는 뺄게요.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도가 빨리 변하느냐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죠. 뭐 단위로 보면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니까 어차피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럼 미터 퍼 세컨드를 세컨드로 나눈 거죠. 단위로 치면. 그러면 이건 미터 퍼 세컨드에 분모를 역수를 취하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 이런 물리량은 없습니다. 가속도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힘하고 관계가 있고요. F = ma에 의해서 가속도는 힘의 방향과 같거든요. 그래서 가속도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만 정의가 되고, 요거는 변화량은 이제 항상 변화량은 앞에 있는 물리량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걸린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 위에 있는 예시로 뭔가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속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구할 수 있어도 매 순간의 속도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가속도를 좀 구할 수는 없고요. 또 다른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 자유낙하하는 사과인데요. 요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우리가 가속도를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속도를 구해보면 9.8m/s 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특정 순간에 요 사과의 속도를 측정한 값을 예시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떨어뜨렸는데 0.3초 후에 2.94m/s가 됐고 0.5초일 때 4.9m/s가 됐어요. 그래서 특정 두 순간의 속도를 알고 있으면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0.3초일 때를 처음이라고 둘 거고요. 0.5초일 때를 나중이라고 둘게요. 그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걸린 시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중 속도가 0.5초일 때 속도니까 4.9m/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0.3초일 때 속도 2.94m/s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나중이 0.5초죠. 처음이 0.3초입니다. 0.2초 걸렸죠. 그럼 0.2초 동안에 요만큼 속도가 바뀐 거예요. 요거 나중에 여러분이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9.8m/s 제곱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사과는 1초마다 9.8m/s씩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바로 다음 시간인데요. 그 가속도를 알게 되면요.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속도와 위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고 그 물체의 처음 위치를 알고 그 물체의 처음 속도를 알면 요 세 가지 정보를 알면 임의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체의 위치의 변화에 대한 것을 모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게 된 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여기까지 필요합니다. 가속도까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가속도까지 알면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만 배우거든요. 가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또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까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규칙성이 있죠. 이게 단위가 미터고요. 미터/세컨드고 미터/세컨드 제곱. 근데 미터/세컨드 세제곱은 필요 없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 이거는 여러분 프린트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는 문제인데요. 하나 그냥 예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민수가 출발해서 동쪽으로 10m/s 일정한 속력으로 3분 동안 달려 상가에 도착한 후 바로 같은 속력으로 서쪽으로 1분을 더 달려서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이때 집에서 출발하여 기차역에 도착할 때까지 민수의 평균 속도를 구하랬습니다. 그럼 평균 속도인지 평균 속력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평균 속도죠. 그럼 평균 속도는 제가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평균 속도는 뭐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변이는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요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하면 안 되고 요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야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이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이 길이를 구해보면 10m/s의 속력으로 3분 동안 이동했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가 나오죠. 근데 3분이니까 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m/s 곱하기 3분이면은 180초니까 몇 미터입니까? 1800m입니다. 1800m.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해볼게요. 요 길이. 얘는 똑같은 속력으로 1분을 달렸어요. 그럼 10m/s로 60초 달린 거죠. 그럼 몇 미터예요? 600m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1200m죠. 따라서 얘는 1200m 나누기 4분이죠. 3분 더하기 2분. 3분 더하기 1분. 그러니까 4분은 몇 초고? 240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5m/s가 되죠.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했고요. 사실 여기까지 하면 절반만 맞는 거죠. 방향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요 방향을 향하잖아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 속도가 구해진 겁니다. 퍼질 것 같죠? 자, 4페이지까지 오늘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건 없어요, 다행히. 자, 이제 물체의 운동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개념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운동 방향부터 설명을 하면 운동이라는 게 위치가 바뀌는 게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변이 방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문제나 교과서에서 운동 방향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걸 좀 더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변이 방향과 같고요. 이 변이 방향은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죠. 따라서 속도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같은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 변이 방향, 속도 방향. 이거는 전부 다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냥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도 다음 시간에 이해하면 되는데 그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직선 운동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로 그 운동 방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직선 운동이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앞쪽, 뒤쪽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방향이. 그래서 이제 부호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적어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운동 방향, 변이 방향, 속도 방향 같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속도 방향은요. 운동 방향과 같은 게 아니에요. 가속도 방향은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속도의 방향은 여러분이 요거는 미리 좀 알아두도록 합니다. 합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합력은 나중에 뉴턴의 제2법칙 F=ma에서 F가 합력인데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한 힘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냥 힘이라고 뭐 일단 대략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F=ma에서 F가 힘이고 A가 가속도이기 때문에요. M은 질량이거든요. 질량은 어차피 크기만 있으니까 결국 F의 방향과 A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이것도 같이 미리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여러 가지 형태를 구분해 볼 건데 분류해 볼 건데 이때 요 두 방향의 관계를 통해서 분류를 해볼 겁니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은 경우, 반대인 경우, 수직인 경우, 비스듬한 경우 이렇게 해서 운동이 물체의 위치가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를 분류를 해볼 텐데 우선 가장 간단한 형태가요. 가속도의 방향이 아예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가속도가 0일 때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0일 때 철수 아니고요. 0일 때.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아니고 0일 때. 조금 그래도 입안의 상태가 낫네요. 조금 정적이 흐르는 반도 있거든요. 가속도가 0일 때는 가장 단순합니다. 가속도가 0이면 속도의 변화량이 0이라는 거거든요.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인 경우에는 속도의 크기와 그다음에 속도의 방향이 모두 일정합니다.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근데 제가 그 속도 앞에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순간 속도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속도의 크기는요. 순간 속도의 크기는 결국에 순간 속력의 크기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속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순간적인 속도일 때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고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거든요.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보통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일정하다고 하나 이렇게 일정하다고 하나 같은 말입니다. 속도의 크기가 곧 속력이고 속도의 방향이 곧 운동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 이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방향이 일정하니까 직선으로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빠르기가 일정하죠. 속력이. 그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같을 등을 써서 등속도 운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등속도 운동과 가속도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속도가 변하는 운동. 그러니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속도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럼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속도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나눠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경우와 서로 반대인 경우.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경우로 대표적으로 공을 연직 아랫 방향으로 던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공이 움직이는 방향, 속도 방향 아래쪽이죠. 근데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가속도도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속력만 증가합니다. 방향은 안 바뀌죠. 빠르기만 바뀝니다. 방향은 계속 아래쪽 방향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속력만 증가합니다. 반면에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공을 연직 위로 던지는 경우. 연직 위로 던지면 공의 운동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근데 중력 가속도 방향, 중력 방향, 가속도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그럼 속력이 점점 느려집니다. 근데 방향은 안 바뀌죠. 계속 위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속력만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똑똑한 학생은 이걸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공을 위로 던지면 언젠가는 다시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순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순간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순간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요 위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순간만 놓고 일단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런 상황이면서 추가적으로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 있죠. 방금처럼 중력 가속도처럼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가 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계산 문제로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할 게 없어요. 등속 직선 운동은 너무 간단해서. 그러면 가속도 운동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뭐냐? 이게 제일 간단해요. 가속도하고 속도가 방향이 같은 경우하고 반대인 경우, 이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그나마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까지 합니다. 근데 나머지 운동 형태는 그냥 정성적으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럼 이제 나란한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대비되는 게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요 경우인데요.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겠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라 등속 원운동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에 지구가 있고요. 이게 지구가 있고, 요거는 달이라고 합시다. 달. 그러면 지구하고 달은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달의 운동을 한번 볼게요. 달의 운동을 보면 지구가 달을 잡아당깁니다. 만류인력이죠, 중력. 근데 요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기도 해요. F = ma니까. 근데 보면 매 순간 지구는 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죠. 달을 항상 자기 자신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근데 달의 운동 방향, 달의 속도 방향은 항상 그 원궤도의 접선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 초록색 화살표가 그 달의 운동 방향이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즉 가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위치에서 보면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수직이죠. 이런 경우에 등속 원운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물체에 정확하게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그 속도의 크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뀝니다. 축구를 예로 들면 이런 그
공을 이렇게 크로스 하는데 헤딩 슛을 할 때 철수가 헤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철수는 매우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속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수직으로 헤딩을 해요. 그러면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딱 바뀝니다. 공의 방향만. 실제로 축구에서 그 크로스에서 헤딩슛 할 때 방향을 틀어서 골을 넣잖아요. 예, 그래서 크로스를 빨리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빨리 방향만 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속도의 방향만 바꾸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는 운동 방향만 변한다. 보통은 시간을 좀 남겨주는데 오늘은 조금 빠듯하게 들어갑니다. 초창기에 잠 안 잘 때 진도를 확 빼놔야 돼가지고. 그래서 서로 수직일 때는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종합해 볼게요. 이게 이제 등속 원운동밖에 없습니다. 얘는.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이제 딱 대칭성이 보이죠. 가속도 방향하고 속도 방향이 나란하면은 속도의 크기만 바뀌고 속력만 바뀌고, 서로 수직이면은 속도의 방향만 바뀌어요. 즉 운동 방향만 바뀝니다. 운동 방향만. 그럼 비스듬하면 어떻게 되겠노? 둘 다 바뀝니다. 비스듬하면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비슷하면, 그러니까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이지도 않고 이러면 뭐 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속력,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이건 복잡하겠죠. 그래서 물리학 2에서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분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변하는 운동이다 하는 거를.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수직하지도 않고 뭐 나란하지도 않고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등속 원운동에서 잠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등속 원운동은요 되게 오묘한 운동인데 속도의 크기는 안 바뀌어요. 이게 속도의 크기 빠르기는 안 바뀌어요. 근데 속도의 방향은 계속 바뀌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면요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중력도 일정합니다. 그럼 힘이 일정하면 F = ma이기 때문에 A, 가속도도 일정해요. 근데 이때 일정하다는 거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방향은 또 계속 바뀌어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방향이니까 얘 방향하고 얘 방향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도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은 계속 바뀌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속도도 그렇고 가속도도 그렇고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는 이런 특이한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비스듬해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으로 대표적으로 이런 통합과학에서 배운 포물선 운동이 있는데, 그 포물선 운동의 운동 방향은 그 포물선의 각 접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뀌죠, 운동 방향이. 근데 중력은 항상 지표면 아래쪽, 면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력의 방향이자 가속도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수직일 때도 한순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뭐 비스듬하죠.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과서 15쪽에 있는 탐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한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 할 줄 아면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한번 특성에 따라서 분류해 보는 건데요. 좀 있으면 이제 저기 부산 기장 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놀이공원 생기는 거 알아요? 네. 오실리움역인가? 온실 무슨 역 이름 좀 오시리아 역인가? 잘 모르군요. 어쨌든 이거 그럴 시간이 없죠. 다음은 이제 놀이공원의 모습인데,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를 같은 운동 특성을 가진 것끼리 한번 분류해 보는 겁니다. 우선 분류 기준은 이래요. 속력이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 운동 방향이 일정하고 속력이 변하는 경우, 운동 방향과 속력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속력이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는 형태는 하나밖에 없죠.
얘는 어떤 경우에요? 속력은 일정하고 해요.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예, 등속 오는 동밖에 없죠. 등속 오는 동. 그럼 등속 오는 동 하는 거 찾으면 되겠지. 저는 그냥 이걸 기억이라고 두고 그림에다가 기억을 표시할게요. 여기 보면 어떤 게 있죠? 예, 회전목마 등속 오는 동 하죠. 예, 그리고 대관람차. 아, 대관람차 무섭죠.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하트가 있더라고.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 롤러코스터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예. 멈추면 더 무섭죠. 굉장히 높이 올라가가지고 더 없죠. 원운동은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등속 원운동은.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방향이 일정하고 속력이 변하는 경우는 제가 니은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운동 방향이 일정해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운동이어야 돼요? 직선 형태의 운동이어야 돼요. 그래서 빠르기만 변해야 됩니다. 여기서 직선 형태의 운동은 자이로 드롭밖에 없죠. 범퍼부터는 진짜 아니에요. 범퍼보트는 여기 2차원 평면에서 막 움직이니까 이게 직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약간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시험 문제 안 내죠. 물류타기도 직선인데. 급류타기는 이렇게 하다가 이 부분이 직선이 아니죠. 꺾이니까. 이 부분은. 이거 직선이야. 예. 아,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조금 애매하네요. 얘가 부분적으로 직선일 수는 있는데 확실히 직선인 거는 자이로 드롭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직선인 거는. 요거는 애매해. 애매해. 근데 이것도 뭐 결국에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치면 어떻게 이게 연속적으로 본다면은 일부는 직선이지만 결국에 이제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롤러코스터 속도의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죠. 바이킹 마찬가지로 이게 진자 운동이거든요. 속도의 크기도 바뀌고 운동 방향도 바뀝니다. 속도의 크기, 방향 모두 바뀌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로서는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그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